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29일, 30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많이 추격을 해서 이재명과 한 자릿수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은 것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보수가 결집하면서 더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는 펼치게 되겠지만 3, 4% 이내에 과연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막판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9일 이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는 28일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말이 6월 2일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하고 두 사람이 손잡고 전국을 도는 모습, 이 한 번은 보여줘야 유권자들에게, 또 사전투표가 요즘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많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준석은 계속해서 오늘도 김문수 후보를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송원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다소 상식과 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선택이라면 그런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송원재 TV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도 많이 읽어서 제 방송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온 김에 오늘 또 휴일이고 송원재 TV 많은 분들 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곧 3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원재 TV가 더 목소리가 커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이 송원재 TV가 합리적인 주장이 정치권에 많이 울려 퍼지고 많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이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원팀을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썸네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준석과 한동훈과 이준석의 경쟁이다. 한동훈, 이준석은 현재로 보면 정치개혁 새로운 세대입니다. 나이도 청년들이고, 김문수 후보는 나이로 보나 많은 것을 보나 정치 쇄신 이 부분으로 많은 것을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재 지금 정치판에는 한동훈과 이준석이 가장 유력하다. 가장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 한동훈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쟁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도 현재까지 후보 단일화 절대 하지 않겠답니다. 한동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선이 열리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일단 뛰면서 싸우고 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뛰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한동훈은 역시 팬덤이 있습니다. 또 옷도 이제 김문수 이름이 적힌 옷도 입었고, 김문수를 지지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고,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은 이 사악한 것보다 무능한 것이 더 문제다. 그리고 친윤들과의 전련 당내에서 그렇게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도 계속 이렇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이런 판단에서 자꾸 좀 최근 들어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뭐 친한계라고 하는 조경태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당내의 개혁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에는 또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좀 리듬을 좀 조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친윤이라고 하는데 뭐 친윤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친윤이 있는지 친윤이 잘못된 건 많았죠. 뭐 권성동, 권영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다수가 친윤입니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친했죠. 그거 다 빼고 지금 선거 누구와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더 일찍 한동훈이 이렇게 개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할 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고 친윤들이 모두 지금 좀 이 선에서 물러나 있으면 또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선거운동에 또 몰입을 했다가 또 필요할 때 개혁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 개혁 이야기 하는 것이 중도로의 확장에 한동훈의 말처럼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빼고는 다 준다라고 한 겁니다. 소위 채찍과 당근 다 나왔습니다. 후보 빼고는 모두 주겠다. 3년 임기 단축입니다. 뭐 이준석이 뭐 국무총리든 뭐 당에서의 역할이든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개헌을 매개로 해서 공동정부 하자. 다 준 겁니다. 이준석이 찬성한다면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전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 하자. 이준석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다 준 겁니다. 또 이준석도 김문수 후보는 믿습니다.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준석을 쫓아낼 때 그때 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 뭐 그 책임을 뭐 어떻게 지며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야기, 이 때와 장소 또 횟수를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란만 일으킨다면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그러면 이렇게 당근만 있느냐? 아닙니다. 채찍도 있습니다. 이준석 지지율 10%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완주하면 이준석 10% 못 갈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이고 만약에 박빙의 승부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하게 된다면 모두 이준석 책임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의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손익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준석의 정치적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제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말 그대로 한동훈이 가장 이재명에 대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아닙니까? 이재명만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가 당선이 되는 것이 이재명이 패배하는 것 아닙니까? 명료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 두 사람 모두 정치적인 비전 박지 못합니다.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한동훈도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이준석도 정말 후보 단일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7일 마지막 그 TV 토론을 하고 싶어 한다면 27일 밤에 후보 단일화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준석인들 뭐 자리나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자기가 뛸 뭐 바탕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 지금 모두 받아들이겠다.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암울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나설 겁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대선입니다. 그때까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파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그때 이준석, 한동훈 어디에 설 겁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판이 만들어져 있고 보수파의 그 많은 지지층들 또 뭐 합리적인 중도까지 이준석, 한동훈
뭐 지지도 하지만 미운 점도 많았다. 밉지만 이 선거에 협력한다면 모두 포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일관된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이나 한동훈 모두 알 겁니다. 뭐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김문수 후보가 뭐 굉장히 뛰어난 점도 있고 좀 모자란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정직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원칙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는 뭐 제가 아니라도 모두 이준석, 한동훈 모두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2, 3%, 이 3%가 모자라서 저 범죄자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을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상적으로 국정이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범죄자 이재명은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방탄을 하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걸 지켜보겠습니까? 지켜볼 수 없습니다. 곧바로 2, 3개월 내에 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느냐. 이 안타까움, 피를 말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성과 기본적인 정치적 자질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비교한다면 한동훈이나 이준석만큼 화이팅 넘치고 이렇게 인기를 끄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인 젊은 한동훈, 이준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계속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가자. 한동훈, 이준석에게 제가 쓴소리를 하면요. 세상은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모두 자기중심적인 권력 의지는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경륜이고 60이 넘으신 분들, 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많이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참 젊은 나이에 40, 50에 이것까지를 모두 알아라, 모두 깨달아라 라는 것도 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력이 빠르니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여건은 내일부터 한동훈이 미친 듯이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뛰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동훈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굳이 또 하고 또 하고 이준석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자기도 지금 판단해서 알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준석 자신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뻔하게 나와 있는 이 답 앞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한동훈 모두 상당한 젊은 나이에 성취를 이뤘고 그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자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판단이 잘못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송은재TV는 보수 우파 정권을 지지할 뿐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잘못한 판단을 한다면 오늘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과 한동훈 제가 경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력할 수 있는, 당연히 경쟁은 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이 김문수를 돕는다면 내일부터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고 솔직히 시원하게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지금 보이는데 이 길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나 이준석도 보고 있어요. 또 지금 이제 더 이상 밀당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가능하도록 이재명만은 제압해야 한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희생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나는 이준석을 지지하는데, 나는 한동훈을 지지하는데, 김문수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김문수라는 칼로 이재명을 제압해야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짚어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